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한 이후에 낙태죄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낙태죄, 단지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와 관련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영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낙태법 위원 결정에 따라 나온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주까지는 성폭행 임신, 또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또 상담을 하고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면은 허용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많은 단체와 여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인 거죠, 위원장님? 네, 일단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그러니까 임신 중지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과 임신한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중지를 도운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점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계속 조항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개정을 네. 주문했었죠? 헌법.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270조의 2를 신설을 해서 허용 범위를 이제 세분화하고 있는데, 임신 14주라든가 24주라든가 하는 기준, 또는 특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의학적으로나 법적인 판단 요건으로서도 굉장히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신 주수라는 것은 어느 한 시기를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다기보다는 연속적인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착상일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요. 평소에 피임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월경이 아주 불규칙한 경우도 있고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꽤 늦게까지 모르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몇 주다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임의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고요. 또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도 14주 이후에서 24주 정도에는 이제 별도로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당 기간을 거쳐서 확인을 받고 다시 24시간 기다려서 병원을 찾아가게 돼 있는데, 의료인의 의료행위 거부권이 또 임신중지 행위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게 해놨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병원에 가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또 상당 기간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입법 예고안이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허용이고 24주까지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임신 중지를 여전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의료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오로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들만 찾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건 하에서는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권리가 보장되지 않겠고요. 또 결정적으로 낙태죄라는 이 특성상 결국 이거를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지금까지도 그렇고 당사자나 의료인이 아니면 이 당사자의 임신 중지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지금까지도 기소된 사건이나 판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임신한 여성과 폭력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전 남편에 의한 고소고발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불평등한 상황을 감당하게 만들어왔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중요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인데, 이번 예법 예고안대로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임의적 기준에 의해서 처벌 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이런 상황들로 이제 또 고소고발이 되는 상황들이 달라지지 않겠죠. 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나영 위원장님, 네. 만약에 이번 개정안이 이제 입법화가 되게 되면 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것이 저희가 가장 분노하고 있는 물론 뭐 아까 부분인데요. 방금 해주셨지만 이제 네, 피해자들이 어떤 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또 많아질 거고. 네. 그 가장 좀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제 화가 나는 점은 이 예고안이 실제 이 법의 조항들이 적용이 됐을 때 네. 현실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문제들을 겪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을 또 하지 않고 만든 것 같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각 조항 아, 간에도 또 충돌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음, 현재 다른 법이나 정책들과도 충돌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상담 숙려기간 의무화 그리고 거기에 의료행위 거부권이 같이 겹쳐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상 상담 기관을 찾아가서 확인받고 다시 대기하고 의료 거부를 하지 않는 의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곳곳을 전진하게 만드는데 음, 산부인과의 경우에 그나마 이제 서울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음,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수가 적거든요. 예, 만약에 이 여성이 청소년이거나 또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렇게 몇 번이나 상담을 받고 병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제 모자보건법 14조의 임신중지 허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아주 협소한 범위의 강간이나 중간간 이런 경우는 폭행 협박 같은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또 음, 그런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실을 또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지고 그렇네요. 왔습니다. 또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대 사실을 인증해야 부모 동의 없이 인증 중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음, 부모가 학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인정받고 입증을 확인받는 과정도 사실상 매우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들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이른 시기에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늦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상황이 임신 중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음, 정부가 할 일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이 법은 그런 국가의 책임 대신에 그냥 당사자가 처벌을 안 받으려면 알아서 이유를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취약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게 음. 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님, 네, 유산 유도 약물이라는 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저 국내에는 없는 모양이에요. 네, 아직 그 승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도입 요구도 있던데요. 여성 단체들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유산 유도 약물이 예. 보통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하고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의 약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예. 국내에는 미소프로스톨은 승인이 되어 있지만 보통 위장관계 질환에만 이제 허용이 되어 있고요. 음. 미페프리스톤은 아직 승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 저희가 이제 계속 도입을 요구해 왔고요. 근데 이번 법에서 이제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조항이 수정된 부분은 있어요. 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주수에 따른 기준이나 이런 허용 조항들이 구분되어 있고 일단 처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 약물을 이제 사용하는 것에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약물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도입을 요구해 왔던 것은 어. 법 개정 전에 약물이 미리 이제 승인이 돼야 인상을 거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보통 2,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인제 승인이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승인 절차가 시작되면 실제 사용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 내가 임신을 했는지 초기에 모르는 그 분들도 많잖아요. 네, 에, 또 원치 않는 임신도 있을 수 있고, 네, 에,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네, 사람이 사람을 나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책임을 지지 맞습니다.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네, 그 맞습니다. 오롯이 여성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네,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네, 어젯밤에 제 와이프 될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네, 그 출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네. 낙태죄의 폐지는 꼭 필요하다고 이제 그 친구도 이야기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지금 이게 예, 말씀해 주시죠. 보건의료상으로도 중요한 이제 건강권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약으로도 임신 중지가 가능하고 또 세계 각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신 중지를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지 이런 가이드가 계속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처벌부터 내세워서 막지만 않는다면 사실 여성들은 본인의 몸에 미친 영향도 생각해서 되도록 이른 시기에 임신 중지를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로막는 여러 사회적 조건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법적 제약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안전한 그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권만 낮아지고 네.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는 시기만 이제 늦춰지게 되는 거겠죠. 그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다음 달 16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이제 더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 이 기간 중에 이제 법 개정 요청을 하실 예정이죠. 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이제 입장 발표하고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예. 오늘 오전 11시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 선언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사랑차 앞에서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 좀 긍정적인 것은 정부안만이 아니라 엊그제 권인숙 의원실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예. 형법에서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어요. 저희는 이 법안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예. 앞으로 이렇게 좀 우리 사회가 이게 66년 된 법이지 않습니까? 낙태죄가. 그래서 사실 일본의 형법을 이용한 법인데 이런 구태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가기를 바라고요. 네. 이 임신 중지가 여성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잘 인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신하면 회사에서 잘리고 학교에서 퇴학을 강요당하고 또 남성들은 콘돔 사용하지 않고 폭력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을 뭔가 유행처럼 인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처벌 안 받으려면 알아서 해라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이런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인 거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여성의 몸이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또 모 여성 단체의 이제 주장이 또 떠오르는데 좀 이번에 좀 더 신중한 그런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